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같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왠지 쓸쓸한 감정이,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감정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주 건강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마음에 밥을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제가 마음에 밥을 준다고 표현한 것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굳어진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꾸준히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감정은 곧바로 좋아지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긴 감정이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밥을 주는 법,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감정을 겪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 따르면 한 달간 느낀 긍정적 감정 점수에서 부정적 감정 점수를 뺀 정서 균형 지수가 0에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38점에 불과했습니다. 덴마크는 73점, 호주는 65점, 영국은 64점에 비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심각하게 적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일상화될 만큼 한국인은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에 더 많이 노출되어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도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면 건강해요. 그러나 오랜 기간 한 가지 감정에 갇히면 고인물이 부패하는 것처럼 좋은 감정조차 우리 몸에서 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감정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에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뇌와 이성적 판단에 관여하는 뇌, 우리 몸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감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줄 알면 우리는 불행과 멀어지고 행복에 가까워지게 돼요. 감정을 잘 쓰는 비결은 기쁨은 배로 늘리고 슬픔은 반으로 줄이는 것이에요. 행복한 시간은 늘리고 불행한 시간은 줄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감정에 스스로를 오래 가둬두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력만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충분히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 뻔한 것을 누가 몰라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알면서도 이것을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하지 않아서 안 좋은 감정,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이 습관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운동하듯이 하는 방법을 계속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하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게 돼요. 자, 조금 있다가 그 방법,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회에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와 감정을 다듬어서 표현해야 할 때, 감정을 숨겨야 할 때를 배우고
때로는 저절로 습득하게 돼요.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감정은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감정을 잘 쓰는 방법은 이미 현명하신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부분 알고 계시고 터득한 부분이 있지만 혹시 잊으신 부분을 상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읽어주거나 인정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을 잘하는 분이라면 별도로 초조하고 불안해할 시간을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즐겁게 효율적으로 보내면 불안을 날려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만 걱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에서만 자신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걱정, 근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다 탐구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신의 불안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나 자신을 좋아하는 음식,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무엇이든 떠올려 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신을 웃음 짓게 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보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도 불안, 초조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현듯 다시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면 출퇴근 시간에 걱정, 근심을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미뤄두시는 거예요. 숙제를 미루듯이, 청소를 미루듯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미루듯이 걱정, 근심할 그 시간으로 의식적으로 불안, 초조의 마음이 생기면 그 시간에 하겠다고 미뤄두시는 거예요. 늘 우울해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신이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신이 도태되거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우울해지게 되거든요. 일상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그날 하루 일정을 정해두고 그 일정을 하나둘 행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은행을 다녀오거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도 무기력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거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수영, 노래, 악기, 아니면 새로운 언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이런 일상의 과제를 수첩에 적어두시고 그 일을 처리했을 때마다 완료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뭔가 나 무엇인가를 했구나 하는 만족감이 드실 거예요. 무기력한 마음 대신 충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은퇴 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는 지금 당장 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 같은 곳에 가셔서 봉사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저처럼 유튜브 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그동안 해오셨던 일에 대해 젊은 세대들을 공감해 주시면서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면 따르는 이들이 생기게 되고요.
훨씬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하시게 돼요.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면 상담을 요청하거나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는 기회도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해주시거나 컨설팅 해주셔서 상담료나 컨설팅비를 받으시면 또 하나의 1인 사업가로 창업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셔요. TV에서 보니까 60대, 70대 분들이 자식들에게 알려주듯이 따뜻하게 본인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셔서 유튜브 상에서 구독자들이 늘게 되니 광고 수입이 생겨 용돈이라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유튜브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되니까 생동감도 생기고 팬층도 형성될 수 있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왔던 경험들을 잘 풀어내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서 활력이 생기고 SNS 공간에서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게 되는 기회도 생기고요. 소통을 하게 되면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법도 배우게 되고 안정감도 더불어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능하신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 불굴의 용기와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과 같은 강한 사람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돼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같은 강력한 적에게 이길 만큼 신에게 큰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이지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만큼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우리는 우울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우울한 감정을 떨쳐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울한 감정을 떨쳐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선 직장인이나 사업가라면 뿌듯함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지쳐서 아무 곳에나 털썩 주저앉아 하루를 반추하면 온몸이 결리고 마음도 헛헛해지는 날에는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면서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 목, 어깨, 허리, 다리에 뭉친 근육을 풀며 몸과 마음의 찌꺼기를 빼내면 감정순환에 도움이 돼요. 따뜻한 손길로 몸 이곳저곳을 주무르며 따뜻한 물에 전신을 담그고 있으면 어느새 날선 감정이 누그러지고요. 위축된 몸과 마음이 다독여지는데요. 마사지와 따뜻한 목욕은 몸속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컨디션을 올려줘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게 돼요. 발 마사지를 일주일에 3번씩 총 10번씩 받은 65세 이상의 분들이 뇌 전도를 마사지 전후로 비교해 봤을 때 뇌파에서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향진될 때 나오는 알파파가 마사지 후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음이 서서히 지쳐갈 때는 목욕물에 자스민이나 라벤더, 로즈마리 같은 천연 오일이나 한약재를 첨가하면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상쾌한 향이 기운을 북돋워주고 활력을
되찾아 주어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 로즈나 라임, 자스민이 좋고요. 매일 밤 숙면에 들기 어려울 때는 라벤더, 마조람 같은 오일이 도움이 돼요. 몸에 통증이 있어서 우울하고 짜증이 날 때는 생강이나 국화, 구기자, 우술, 당귀 같은 한약재를 넣어서 목욕을 하면 빨리 나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사지로 자신의 감정을 따사롭게 보듬고 따뜻한 목욕물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랑말랑하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따뜻한 목욕으로 날려버리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가볼게요.